반갑습니다. 제가 요즘 보기와 달리 교육계의 아이돌 왜냐하면 교육계의 아이돌로서 큰 무대에 많이 섰는데 오늘은 좀 이상하게 떨리네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야 나와라. 예, 제가 그 교육계 아이돌이 된 건 거꾸로 교실이라고 하는 이상한 수업 방법을 어디선가 보고 와서 한국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직접 실험을 하고 그걸 알려드리고 또한 그거를 그냥 알려드린 게 아니라 선생님들을 이렇게 묶어드렸어요. 네트워크화 시켜서 같이, 저는 사실은 EBS PD가 아니고 KBS에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교육과 관련돼서 크게 아는 것도 없었고 그 축적된 이렇게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선생님들을 묶어드렸더니 거기서 그냥 말도 안 되는, 아마 그 일반인들이 상상도 못할 지금 힘들이 지금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어떻게 그 교실 안에서의 체인지 메이커로 연결이 되는지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방송을 안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 혹시 저기 보신 분만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예,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처음으로 실험을 했던 학교였어요. 부산에 있는 동평중학교라는 곳인데 의도적으로 이런 곳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달동네 꼭대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 사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실상 거의 완전 붕괴 상태의 교실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수업을 같이 하는 학생들이 한 4명에서 5명 정도라고 얘기를 할 때 제가 이거 과장이 심하시구나라고 느낄 정도였으니까 사실은 진짜 답이 안 나오는 그런 교실, 학교의 분위기였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거꾸로 교실이라는 방법을 한번 해보자라고 선생님들을 꼬드겼는데 제가 처음에 선생님들 꼬드기로 이렇게 내려갈 때는 자기 수업, 그것도 잘 안 되는 완전히 무너진 수업을 공개해야 되는 거니까 설득하려면 한 2, 3주는 걸리겠다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30분 만에 다 넘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확신을 하게 됐어요. 하나는 내가 진짜 약을 잘 판다. 그래서 세일즈를 했으면 대성을 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선생님들이 정말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죽 답이 안 나오는 상태에 있었으면 처음 보는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것도 막 일찍이 생각도 못했던 수업 방법을 얘기하는데 그걸 하겠다고 덤벼드셨을까. 그러니까 기왕 망한 거 아무거나 먹어보자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 불치병 걸리셔서. 아무튼 이제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거꾸로 교실의 핵심이 사실은 그 수업 영상을 미리 초기 단계에서는 특히 영상을 미리 만들어서 먼저 보고 수업에 들어와서 활동 중심으로 한다 이건데, 말이야 좋지만 이 아이들 원래 숙제 내도 안 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말씀이 이 기본적인 숙제도 안 해서 숙제 내는 거 포기한 지가 지금 몇 년째인데 얘네들이 무슨 영상을 보고 오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안 보고 올 거라고 얘기했어요. 안 보고 올 건데 애들한테 강요하거나 이렇게 강압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화내지도 말고 그냥 애들한테 볼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 놓고 좀 지켜보자 그랬어요. 첫날 수업에서부터 이제 저희가 망할 거를 예상하면서 그냥 봤는데 조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금. 드디어 거꾸로 교실 프로젝트 첫날이 밝았습니다. 걱정 반, 기대 반. 그런데 어째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그러면은 지금 패드하고 책을 들고 뒤로 나가라. 쪽이 뒤에 가서 보고 다시 들어옵니다. 다 나가나? 그럼 다 나가야 되나? 아무나 자신 없나? 이건 아닌데. 애들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심했어요. 저는 KBS 카메라가 있으면 그래도 반은 볼 줄 알았는데, 여튼 아이들 보고 뒤에 가서 보고 오라고 그랬어요. 10분이 안 되는 영상이니까. 근데 원래 공부 워낙 안 하던 아이들이니까 이걸 본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달라지겠냐 생각을 하면서 그냥 봤는데, 이 망가진 안 본 애들을 데리고서 수업을 하고서 나중에 저 반응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좋죠. 좋죠. 좋았어. 이게 오늘 한 번에 수업이어서 이만큼인데 한 3, 4진 한 단어를 끝냈을 때 그때도 내가 이 마음이라면은 정말 좋겠어.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 아이들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영상을 보고서 들어오는데 막 소란스러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10분 뒤 수업 동영상을 보고 이 아이들 교실의 특성이 완전히 무덤 같은 교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선생님 혼자 떠들다가 끝나는 이런 교실이었었는데 이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갑자기 입을 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사실은 이게 그냥 수업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서 뒤에서 느긋하게 보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가서 관찰을 했더니 곳곳에서 선생님하고 선생님께 질문을 하는 현상들이 막 관측이 되고 그다음에 아이들끼리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해가면서 문제를 풀어버리는 현상들이 나오는 거죠. 이 수업이 저 가만히 보시면 전체 그림을 보시면 한 명도 자지 않는 상태가 보이실 거예요. 원래 첫 번째 사진에서 보셨듯이 거의 수업 시간이면 대부분 자고 있어야 정상인데 한 명도 자지 않는 수업 상태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상태가 사실은 이날 시작해서 방학할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한 명도 자지 않는 수업이 방학할 때까지. 이걸 저 보여드린 이유는 아이들이 이 시간에 선생님이 하신 게 뭐냐면 끝없이 아이들이 질문을 받는 일이었어요. 계속 선생님께 뭔가를 물어보기 위해서 선생님들 부르는 현상이 이제 관측되는 거죠. 좀 이상하죠. 갑자기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 시간이 5교시예요. 원래는 이 공인된 수업 시간, 수면 시간이어서. 근데 이제 이날부터 시작해서 나타난 아이들의 변화는 사실은 성적 변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갖고 있던 기본적인 캐릭터들이 다 바뀌어 버려요. 학부모들한테 한 달쯤 뒤에 아이들이 혹시 이상해지지 않았냐 그랬더니 바로 나온 얘기가 우리의 중2병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수업을 바꿨다는 얘기를 아예 듣지도 못했는데 집에서는 아이들이 이상한 행동들을 보이는 거죠. 중2병 없어졌다 그러고 주말 되면 이상하게 학교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해요. 애가 이상해졌어요. 그래 학교 왜 가려고 그래? 그러면 국어 수업을 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농담 같지만 진짜예요. 진짜로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모아서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서 냈어요. 2014년도 3월 달에 KBS 파노라마라는 걸 통해서 1편이 거꾸로 교실의 마법, 두 번째가 가르침 시대의 종말, 세 번째가 진짜 세상을 향한 교실 뭐 이렇게 해서 방송을 냈는데 저는 내놓고 나서 굉장히 많은 호평들이 오고 여기저기서 뭐 상도 준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교육이 다 바뀌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가만히 봤더니 시청률이 4%밖에 안 나온 거예요. 안 보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본 사람들도 방송은 원래 뻥을 많이 치니까 좋은 것만 갖다 붙였을 거다. 그래서 안 믿으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이제 확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의심도 워낙 많으시고. 그래서 여러 생각을 하다가 근데 이제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서 본 게 있고 특히 다른 것보다 학생들의 표정이 너무 생생하게 저한테는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첫 시간에 완전히 무덤에 좀비같이 있던 아이들이 그 교실에서 너무 더 쾌활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학기 말로 갈수록 아이들이 그냥 이 학교가 수업 시간이 놀이공원처럼 바뀌는 현상들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하는, 행복해하는. 이거를 그냥 두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실험에서 증명 상태로 바꿔볼까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 2개 학교에서 하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전국에서 골고루 초중고 다 합쳐서 한 1000개쯤 되는 교실에서 같은 실험을 하고 이게 같은 현상이 나타난 걸 보여드리면 믿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무식한 거를 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작년 3월 달에 나간 방송이에요.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중학교 때부터 수학을 났어요. 아주 작은 애벌레 한 번 두 번 다시 나를 상처 많은 번데기 추운 겨울이 다가와 힘겨
처음에 거꾸로 교실을 같이 하신 선생님들이 5분 계셨어요. 근데 1000개의 교실을 해야 되니까 오병이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복제를 막 해야 되는. 저도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어떻게 저렇게 무식한 기획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시작할 때부터 아예 제목을 1000개의 교실로 잡고 시작했거든요. 그걸 어떻게 했냐면 5명의 선생님들은 일단 이제 그 굳은 자니까 두고 그러니까 방송을 내고 나서 웹을 쭉 찾아보다 보니까 전국에서 한 6월쯤 되니까 전국에서 한 12명쯤 되는 선생님이 방송 보고 혼자서 해봤는데 말 돼요. 진짜로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선생님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착 모아서 선생님들을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대구에서 술 사드린다고 꼬드겼어요. 그래서 한 자리에 모여서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해요. 기왕에 혼자 해보시고 경험을 얻었으니까 그냥 두기 아깝지 않으세요?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을 모아드릴 테니까 한번 다 같이 나눠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그랬더니 화들짝 놀라시는 거죠. 한 번도 연수, 강사 같은 거 해본 경험이 없으시다고. 그래서 선생님들은 강사가 아니고 그냥 잠깐 먼저 배운 거 나누는 거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호칭은 강사가 아니라 주번이다.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들이 주번 선생님들이 돼요. 이 주번 선생님들이 전국에 처음에 이제 방송 보고 많은 한 400에서 500분 정도 되는 선생님들이 다음 프로젝트가 있으면 참여하고 싶다는 이렇게 메시지를 막 보내왔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이런 기회를 만들었으니까 오시라고 했는데 돈 없으니까 자비로 오시라고 그랬더니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전국에서 한 180분 정도 되는 선생님들이 모이셨는데 그때 선생님들이 모이셔서 연수를 하는데 그 대구교육청에서 장학사 한 분이 오신 거예요. 장학사 한 분이 꼭 이거는 좀 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렇게 말렸는데 오시더니 보고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 다음날 어떻게 교사 연수를 1박 2일 하는데 한 명도 안 잘 수가 있냐고. 왜냐하면 거꾸로 교실을 하는 방법 그대로 교사 연수에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한 시간도, 그러니까 1분도 쉬지 못하고 계속 떠들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랬더니 그 장학사 한 분이 충격받고 돌아가셔서 일주일 만에 연락이 와서 똑같은 포맷으로 교육청에서 모든 비용을 댈 테니까 진행을 해달라. 그렇게 된 게 지금 엊그제 지난 주말에 고흥에서 벌어진 것까지 27번째 캠프가 진행돼서 한 번 한 100명 정도씩 해서 그러니까 최소한 2,700명 정도의 선생님들이 사관학교를 이제 졸업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막 확산이 돼요. 그게 거꾸로 교실 바이러스예요. 지금 저희 온라인에 있는 선생님들 숫자가 거꾸로 교실에 관심 갖고 있는 선생님들 숫자가 10,000명을 돌파를 했고요. 전국 교직원이 40만이니까 10,000명 적은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소통이 되는 교사들 숫자가 지금 1,000명을 일단 넘어갔다고 보고 있어요. 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확산들이 막 됐습니다. 이 꼴찌들의 반란은 애들 봤더니 이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교실에서 낙오됐다고 하는 아이들이 구제불능의 상태가 있는 게 아니라 언제라도 다시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놀라운 속도로 따라잡더라. 이건 첫 번째 할 때부터 관측됐던 현상인데 두 번째 증폭시켜서 봤어요. 진짜 꼴찌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나 그랬더니 예견했던 대로 일어났어요.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잡아간다. 근데 기존의 강의식 수업에서는 그 사다리를 잡는 게 불가능한 구조에 있었던 거고 거꾸로 교실에서는 이게 굉장히 쉽게 그 사다리를 다시 잡는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하여간 이런 식으로 해서 1000개 교실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0개 교실은 제가 원래 1000개만 딱 하려고 그랬었는데 실수로 1413개까지 했어요. 그래갖고 방송에서는 아예 실명으로 해서 카운트 다 해서 올렸는데 지금은 아마 따따블 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어요. 여하튼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하고 프로젝트를 계속 돌리면서 확산을 시켰는데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선생님들 생각 속에서. 분명히 교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아이들하고 관계도 좋아지고 애들 성적도 올랐어요.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선생님들이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성적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게 도대체 그래서 이 아이들 인생이 뭐가 달라지는 건데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을 해요. 저는 이제 처음에 이 현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물에 빠져서 이렇게 막 허부적대고 수업에서 답 못 찾고 있는 선생님한테 갑자기 전화가 오네. 선생님한테 이렇게 좀 살려드렸더니 그래서 살려드렸더니 갑자기 보따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 보따리 얘기는 뭐냐면 근데 나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었지? 이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아이들한테 뭐를 하는 사람이었지? 아이들 점수를 잘 따게 해주는 게 원래 내 역할이었나? 그 방향으로 고민이
아주 공통적으로 변하는 현상이 관측이 됐어요. 이거 흥미롭네라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나온 책에서 또 이상한 규절이 나와요. 미국이 가만히 보니까 미국에 있는 선생님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거꾸로 교실하고 한 1년쯤 지난 선생님이 그 책에다 쓴 얘기인데 가만히 보니까 교사로서 내 역할이 점수 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현대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잘 살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게 목적이더라. 가만히 보니까 교육의 본질은 이미 중대하게 바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되게 흥미롭죠. 갑자기 이게 동시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선생님들한테서 굉장히 똑같은 고민들이 나오는 거 보면 참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근데 요 고민을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게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이미 안에서 발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꾸로 교실의 문제뿐만 아니라 흔히 요즘 저기 자유학기제 되게 뜨겁잖아요. 뭐 망할지 흥할지는 이제 나중에 두고 볼 일이고, 여하튼 일찍이 없던 학교에서 시험 안 보는 뭐 이렇게 학기를 하겠다. 이거 했더니 뭐 요즘 뭐 여기저기서 6개월로 끝날 게 아니라 1년으로 늘리겠다 그래서 교육청별로 정책들이 막 나오대요. 하여간 초기에 걱정 많이 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가만히 봤더니 아까 그게 중학교의 문제였다면 대학에서도 이상한 소리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대에서 작년 10월 28일 날 이상한 거 발표했죠. 정시 모집 이론을 정원의 15%까지 떨어뜨려 버리겠다. 수능 점수 안 보겠다는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직접 이 정책하신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원래는 수능 비율, 반영 비율 제로까지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너무 놀라실 것 같아가지고 15% 남겨놨대요. 이거 금방 없어질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수능 아예 없어질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정책이 서강대에서 작년 5월 달에 이미 발표를 한번 했었어요. 근데 이제 간보기로 띄웠다가 좀 이렇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없던 일로 하자고 그러고 지금 이렇게 하긴 했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또 하나가 있어요. 전 요거 작년 말에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감을 잡았는데 NCS라고 하는 게 이제 나왔어요. 공무원 시험이나 아니면 이게 공공기관들에서 직원들 뽑을 때 점수 안 보겠다는 얘기, 학점 안 보겠다는 얘기고요. 요 얘기를 구체적으로 들어갔더니 조금 더 제가 충격적이었던 거는 토익 점수가 흔히 스펙이라고 얘기하는 기관에서 직원들 뽑을 때 토익 점수를 반영을 하면 감점, 기관 감점, 그다음에 반영을 하더라도 일정한 기준 이상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점수를 끝까지 가지고 가서 이렇게 반영을 한다? 그럼 추가적으로 또 감점. 굉장히 세게 기관을 압박을 하는 거예요. 스펙 쌓는 거 가지고 뽑지 마라. 학점 반영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패닉들 벌어지는 거잖아요. 선생님들 그동안 점수 올리기 위해서 되게 고민하셨고 뭐 이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대학 입시에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대학에도 못 가고 취직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되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아까 비핀이 이제 굉장히 얘기를 잘 해주셨어요. 결국은 직업에서의 변화, 진짜 세상이 막 변하면서 먹고 사는 일자리들도 없어지기 시작하고 여기에 지금처럼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 평준화된 어떤 그 시험에 의해서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공허해진 거죠. 이 사람이 진짜로 무슨 능력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걸 측정하고 있는 걸로 얘기가 되니까. 원래는 이 얘기를 사실은 되게 오래된 얘기예요. 2000년대 초반부터 이미 이건 예측이 다 됐었고 그래서 교육이 변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대란이 일어날 거라는 게 이미 얘기가 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마침 뭐 이번에 다보스 포럼 뭐 이거 하면서 뭐 4차 산업혁명 얘기 나오면서 대중화가 돼버린 거죠. 이게 그냥 먼데 얘기가 아니라 지금 바로 벌어지는 일이더라. 저희는 그러니까 애초에 저희 프로그램 시작할 때부터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참고를 했어요. 이건 켄 로빈슨의 그 Changing Education Paradigm이라고 하는 이제 애니메이션, 강연 애니메이션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기존의 교육 시스템이 사실은 공장식으로 아이들을 조립해 나가는, 공정에 따라서 아이들을 관리하고 뭐 이렇게 그 나이에 그 시기에 줄 것들을 정해서 주는 이상한, 사실상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되는 어떤 것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였고, 그래서 이 맥락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학생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사실은 선생님의 역할이 이러했었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생산 라인을 그대로 학교라고 친다면 그 생산품이 나중에 뭐가 되는지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 공정에서, 내 학년에서 내 과목을 어떻게 하면 잘 조립해서 넘겨주지, 여기까지. 불량품이 나와도
최종적인 불량품에 대해서는 그건 내 책임이 아닌 상태. 뭐 이렇게 되는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실 교육의 문제였다고 한다면, 그래서 저희가 빌 드레이튼, 저희 아쇼카 창립자, 프로그램 제작을 하면서 작년에 만나서 그래서 지금 애들은 어떻게 커야 되냐라고 이제 서로 얘기를 나눌 때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Being a good person by diligently following the rules. Rate of change going up exponentially, that means the proportion of your life covered by the rules is going down. They have to be practicing being a change maker. 예, 간단하죠. 시키는 대로 하면 잘 살 수 없으니까 스스로 알아서 변화를 만든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 사는 이유가 그동안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살아서 그랬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21세기 최적화된 아이돌. 죄송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빌 레이튼께서 말씀하신 거 이전에 굉장히 유사한 고민들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애초에 제 프로그램이 거꾸로 교실이 목적이 아니라 21세기에 맞는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어떻게 시킬 거냐, 사실은 이게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편의 제목이 뭐였냐면 진짜 세상을 향한 교실이었었어요. 그게 재작년에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진짜로 해줘야 된 교육, 진짜로 키워줘야 되는 능력이 뭐냐에 대해서 대충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지식 중심의 교육은 거의 뭐 폐기 상태에 간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검색하면 나오는데 암기 많이 시키고 이런 식의 교육, 거기서 얻은 능력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는 능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정리된 거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문제 해결 능력들을 키워주는 건데 개인의 문제 해결 능력들을 키워주는 게 별 의미가 없더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협력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게 핵심이다. 혼자서 아무리 좋은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이걸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면 굉장히 공허한 능력을 가진 걸로 또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굉장히 뭐 복잡하게 뭐 무지개 그리고 막 이렇지만 사실 요 네 개의 C가 핵심적인 그 능력이다, 21세기 능력이다라고 요약하게 돼요. 여기 비판적 사고, 소통, 협업, 창의력 뭐 이렇게 되는데 초기에는 제가 저걸 보고서 제가 이거 사실은 처음 기획을 하던 단계에서 미리 봤는데 처음에는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저게 근면자조 협동하고 어떻게 다른 건지. 네. 아이돌답지 않게. 그래서 근데 저게 네 가지가 알고 봤더니 협력적 문제 해결의 구성 요소이면서 동시에 일종의 프로세스를 의미를 하는 거다라는 거죠. 일단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이 있게 되면 그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발생을 하고, 그걸 가지고 소통을 통해서 협업을 구성하고 계속 말 그대로 소통을 통해서 협력들을 강화시키고 협업을 강화시키고, 창의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과정에서 나오는 거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능력들이 다 분절된 어떤 능력들이어서 따로따로 키워줘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협력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능력들 전체를 말하는 거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본 거는 이게 그래서 흔히 21세기 교육을 창의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 개인의 창의력으로 보면 또 다른 수렁에 빠지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핵심은 저 창의력이라고 하는 건 결국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그럼 저걸 어떻게 거꾸로 교실로는 사실, 그러니까 거꾸로 교실에서도 굉장히 많은 저 포시와 관련된 능력들이 커 나가는데 저거를 보다 더 강화된 방식, 보다 더 강화된 교육 방식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요. 협력적으로 진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주자. 안에서 저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같이 푸는 게 아니라 협력적 진짜 세상 문제 해결 능력들을 키워주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꿔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런 식의 생각이 나와요. 아이들이 바꾸는 세상,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생각을 잊고 쓰고 만들고 바꿔 배운 걸 잊고
예, 이게 지난 12월 17, 18일 날 나간 방송 2편이에요. 아, 그 노래 가사 좋죠. 제가 진 거예요. 아이돌답게. 그래서 자, 요 2편 제목이 이거였어요. 저희가 본 거는 아이들이 진짜 세상 문제를 자기들이 해결해 나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지금까지 몸도 머리도 좋아지고 사회가 건강해지는 서스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종시 성남중학교 1학년 아이들인데 사상 최대 수업 프로젝트. 아이들 스스로 주변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모든 능력을 다해 해결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요거를 해봤는데, 자, 요거를 해봤더니 작년에 이제 사실은 한 30분 정도 되는 선생님하고 초반에 같이 워크숍 하면서 이제 해보려고 그랬더니, 나중에 살아남은 선생님이 한 5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사실은 방송에 나온 건 살아있는 부분들만 했어요. 그 중간에 이제 막 여러 가지 트러블도 있고, 대신 이제 저희가 쭉 하면서, 거꾸로 교실 때도 마찬가지였었는데, 살아남는 방법과 망하는 방법을 파악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게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 그래서 지금 계속 미래교실 네트워크의 다른 선생님들과 그 비법들을 계속 매뉴얼화 시키면서 좀 확산시킬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워크숍도 계속 진행 중이고. 저희 예상으로는 지금 저렇게 해서 만들어진이라니까 좀 이상하네요. 키워진 아이들, 변화를, 제가 거꾸로 교실도 사실은 방송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말도 안 되는 변화들이 일어나요. 어메이징한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사체스프는 저희가 이제 했던 저 프로젝트는 하고 났더니 거꾸로 교실로도 안 움직이던 애들이 움직여요. 정말 이게 뭐랄까 어떤 문제를 찾아내고 그걸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이 아이들의 자존감에서 엄청난 변화가 나타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그 아이들을 완전 무기력 상태에 있던 아이들을 깨워내는 힘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지금부터 제 마이크는 이 사체스프를 사상 최대 수업 프로젝트를 진짜로 실현을 시킨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가서 얘기해도 제가 얘기하는 건 신뢰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한나 선생님입니다.